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강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강가에 나가 꽃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아내가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진짜로 살게 되는 것이기도 했소. 월담녀,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강 건너로 사라졌지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강가에 섰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건너편 산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건너면 남편이 죽는 것인지, 내가 건너지 않으면 남편은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야기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준과 서연이 혼인한 지 2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이준은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는 선비였고 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으나 다투지 않았고 말이 많지 않았으나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 봄에 이준이 조정의 한 모임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학문을 논하는 모임이라 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간신 최가가 있었습니다. 최가는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편 인물들을 영모로 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준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모 연루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연도 몰랐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준은 여전히 글을 읽고 서연은 여전히 밥을 지었습니다. 다만 가끔 이준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얼굴이 전보다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서연은 느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말할 때가 되면 말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 여름이 가기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포졸들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먼저 왔습니다. 시아버지 이참판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최가가 영모 고변을 올렸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내일 아침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라. 건너편 산속에 숨어 있어라.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풀겠다. 이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참판이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이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참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따라가면 이준의 위치가 드러난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서연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과 책 한 권이 전부였지요. 서연이 밥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서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이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인지, 오면 위험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이 떠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건너편 산이 보였습니다. 이준이 저 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 돌틈에 꽃이 한 그루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멈추었습니다. 이 꽃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강가 돌틈에 자라는 종류가 아니었지요. 누군가 꺾어다 꽂아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준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준이 강을 건너왔다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우연히 여기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연이 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뒤로 서연은 매일 강가에 나갔습니다. 꽃이 있는 날이 있었고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꽃이 있는 날에는 이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저녁마다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너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 혼례 전부터 불던 곡이었습니다. 서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곡이었지요. 짧았습니다. 몇 가락이 강물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강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그 뒤로 가끔 들렸습니다. 보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는 날 밤에 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 강가에 나와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 참판이 조정에서 손을 쓰려 했으나 최가의 세력이 너무 컸습니다. 영무 연루자 명단은 봉인되었고 이준의 이름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참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안하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참판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참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꽃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리 소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이준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이 참판이 한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려 하지 마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이준이 떠난 지 8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강가에 나갔습니다. 꽃이 있는 날은 마음이 놓였고 없는 날은 하루 종일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봄에 포졸 대장이 마을에 왔습니다. 영모 연루자를 추적하는 관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이준의 행방을 물었지요. 서연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준의 행방을 아시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포졸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 대장이 마당을 살피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그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강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참판이 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가의 세력이 더 커졌다. 영모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씩 잡혀가고 있다. 이준의 이름도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최가 쪽에 증거가 있다. 최가가 이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강 건너에 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참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이 도망치기 전에 최가의 문서 하나를 가지고 갔다. 그것이 증거다. 그런데 이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참판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참판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꽃은 언제부터 보았느냐? 서연이 굳었습니다. 이 참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리 소리도 들었겠지. 서연이 이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판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꽃도 피리 소리도 이준이 아버지에게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이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 아이가 강을 건너오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참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강 이쪽에 있는 한 이주는 강을 건너오지 않는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고 이준도 오지 않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한다. 그날 밤 서연이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달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건너편 산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고. 그 말의 뜻을 1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있다고. 서연이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이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을 막으려는 거짓말. 그러나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습니다. 포졸 대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포졸 5을 데리고 왔지요. 영모 연루자의 가족을 관하로 불러 신문할 것이라 했습니다. 서연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이 참판이 손을 써서 하루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 대장이 서연의 집 앞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강가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습니다. 서연이 이 참판을 찾아갔습니다. 포졸들이 강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려 하면 이준의 위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참판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참판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려라.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포졸들이 서연의 집 앞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열이틀째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이 참판이 미리 일러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뒷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강가까지 뛰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물에 넣었습니다. 강이 차가웠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서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기슭에 올라섰을 때 서연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속의 산이 어두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산 중턱쯤에 있었지요. 서연이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낡은 토담 집이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왜 왔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준이 서연의 손을 잡아 안으로 당겼습니다. 밖을 살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소. 오지 말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홀로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준이 서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안에 종이 몇 장이 있었지요. 최가가 영모를 꾸민 증거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도망치기 전날 밤 최가의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최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포졸들이 강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건너는 순간 잡힙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 문서를 가진 사람을 최가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 문서를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작은 토담집 안에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두어서. 오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꽃이 있는 날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는 밤은 강가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문서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준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먼저 건너겠습니다. 이 참판 어른께 전하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혼자 건너지 마오. 서연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소.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빛이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이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빗속에도 강가 돌틈에 꽃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그 꽃을 보았습니다. 이준도 보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매번 당신이 심은 것이었습니까?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왔다 갔는지. 이준이 말했습니다. 밤에 당신이 잠든 시각에. 서연이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꽃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을 건너려는데 포졸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집에 없는 것을 알고 뒤를 밟아온 것이었지요. 포졸 대장이 이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잡았다. 그때 맞은편 기슭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참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이 참판이 구해온 사람들이었지요. 최가의 영모를 조사하는 어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참판이 외쳤습니다. 문서를 가져오너라. 서연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어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포졸 대장이 굳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문서가 어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어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최가가 영모를 꾸민 경위, 연루자를 조작한 과정,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가 포졸 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오? 포졸 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최가를 잡아야 할 것 같소. 포졸 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최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참판이 강 건너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강을 건넜습니다. 이 참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참판이 아무 말 없이 이준의 어깨를 한 번 잡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참판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가가 잡혔습니다. 영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그릇 소리만 났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준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준이 오래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내가 거기서 숨어 살던 이 삶이 끝나는 것이요. 당신이 없는 그 삶이 끝나는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죽는 것 같았소. 그래서 죽는다 했소. 서연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오면 진짜로 살게 되는 것이기도 했소.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었소. 서연이 오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최가가 파직되고 유배를 갔습니다. 영모 연루자 명단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준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 참판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됐다. 그 세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이 참판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강가에 가겠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강가로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강물이 맑았습니다. 건너편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중턱 어딘가에 낡은 토담 집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가 돌틈을 보았습니다. 꽃은 없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 심어도 되겠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심어 주십시오. 이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좋아하니까요. 이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강가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가을마다 강가에 갔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끔 피리를 불었습니다. 혼례 전부터 불던 그 곡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왜 가을마다 강가에 나가 앉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두 사람은 그냥 강이 좋다고 했습니다. 강가 돌틈에는 그 뒤로도 가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가장 무거운 말은 가장 짧은 말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나는 죽는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참말이었는지는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끝내 그 답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